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에서 2주에 한 번씩 만나 뵙는 분이긴 한데 지난번에 이제 언더스탠딩에서 또 굉장한 인기를 끄셨어요. 이 글로벌 라이브보다 언더스탠딩이 나오시니까 엄청난 그 호응을 좀 받으셨던 그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증권 박수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응 되게 뜨거웠었죠. 언더스탠딩에서. 딱 제가 중국에서 돌아온 그 첫 영업일에 어찌 보면 뵌 거여가지고 좀 따끈따끈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려서 네.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중국 출장을 직접 다녀오셨고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증언을 해주실 텐데 언제 돌아오셨죠? 지난주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에 언더스탠딩을 나오신 거예요? 금요일 날 저녁에 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나왔죠. 월요일에 나오셨었어요? 네네. 아, 그랬구나. 주말 사이에 열심히 준비해서 자, 이제는 그 준비된 거 그리고 네. 뭐 여기저기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네. 훨씬 더 좀 알차게 네. 얘기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네.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일단은 제가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네. 이거는 언더스탠딩에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요. 차별화 줘야죠. 아니 글로벌 라이브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차별화 주셔야죠. 그렇죠. 네. 전기로 나오기 때문에 네네. 구분을 해야죠. 척을 드는 건 아닙니다. 아, 여러분. 네. 네, 같은 가족이니까. 네. 일단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가 택시를 타야 되니까 네. 택시를 타서 뭐 이제 오랜만에 중국에 간 거라 중국은 또 택시 기사분들이 좀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걸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일단 택시하기 너무 힘들다. 못 하기가 해먹겠다. 너무- 네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너가 내가 만나는 세 번째 손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손님이 적다 절대적으로. 네. 두 번째로는 앞에 있는 저 일반 승용차들 보여? 저게 다 우버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우버라고 안 하고 지금 우버가 없고 네네. 디디 추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버가 철수했잖아요. 철수했고 사실은 중국에서 외국계 기업들이 일하기가 좀 힘든 환경이긴 네네. 하죠. 네.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 디디 추싱 같은 기사로 전향을 한 실직자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일단 중국 내 소비 경기가 안 좋으니까 현지인들도 많이 이렇게 택시 이용을 안 하는데 네네. 외국인들도 많이 안 들어와요. 코로나에 따른 영향도 있고 일단 미중 갈등 영향도 일부 주고 있고요. 그런데 자꾸 경쟁자는 늘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직이 고용이 고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말씀드린 앞에 두 가지 영향 때문에 다들 뭐 이거는 라이센스만 있으면 네, 그냥 그쵸. 면허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이쪽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해서 딱 택시를 처음에 공항 내려서 타자마자 쉽지 않다. 그때가 몇 시쯤이었었어요? 일단은 뭐 한 저녁이었나요? 그렇게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2-3시 정도? 어...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로 치면은 좀 활발하게 출근 그쵸. 시간이 있고 뭐 네네. 이런 정도의 느낌인 건데 네네. 물론 공항에 오신 거라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냥 이게 비단 공항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러시 아워를 빼고는 사실 거의 손님 잡기 너무 힘들다. 그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택시가 비싸니 택시를 회피하는 거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아까 뭐 우리 그 지표로 실업률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택시를 이용하겠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차로 디디 추싱을 오히려 하는 그런 네. 비율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그런 이게 현상이- 일단 첫 번째 인상으로 와, 제 생각보다도 네.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일단 인상을 좀 받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였냐면 제가 일단 저녁 시간이 돼서 밥을 먹으러 나가야 되니까 이제 상하이란 이제 전 대도시를 간 거니까 네. 그 사람이 북적북적 할 거를 예상하고 뭐 식당가 쇼핑가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금융가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네. 이런 우리로 치면 여의도 같은 지역을 갔는데 굉장히 한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썰렁하지? 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이상하다 하고 이제 현지에 있는 오랜만에 만난 그 네. 금융권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코로나 봉쇄 기간 동안에 네. 계속 봉쇄해서 아예 못 나가게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쇄의 그 단계가 1, 2, 3 정도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봉쇄가 가장 강할 때는 그냥 집안에서 아예 못 나오는 거고요. 봉쇄가 조금 약할 때는 직장만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출근 시간 맞춰서 나가고 네. 퇴근 시간 맞춰서 돌아오고 약간 통금 같은 네, 개념이었나 보네요. 돌아오면 각 그 아파트 동별로 네. 당에서 지정한 담당자가 돌면서 호수를 눌러서 사람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왜 코로나 때 식당이 뭐 10시 이렇게 문 닫으니까 네네. 저녁 늦게까지 뭔가 밥을 먹고 이런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저희는 그때 이제 막 친구 집에 갔었죠. 뭐 그쵸. 10시 이후에 막 집에 그랬죠. 가던가 네네. 아니면 회식도 조금은 그래도 9시 이전에는 가고 웬만하면 그랬죠.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잖아요. 안 아예 하던가. 바뀌었죠, 아예. 네. 네. 그게 좀 고착화됐잖아요. 네. 근데 이게 중국에서도 3년 동안 이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뭔가 퇴근해서 내가 여가 시간에 쇼핑을 하거나 네. 뭔가 늦게까지 뭐 술을 먹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이런 행태가 꽤 그냥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현지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두 번째. 네. 그리고 이제 다녀온 제가 실 경험을 말씀드리는 건데 마지막은 뭐냐면 제가 중국에 좀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기술력을 꽤 잘 갖고 있는 무선 이어폰인데 네. 이게 음성 인식도 해주고요. 컴퓨터에 네. 이 언어를 인식해서 영어면 영어, 한국어면 한국어, 네. 미팅 노트를 쫙 정리해주고요. 네. 번역 기능을 추가하면 번역까지 해주고. 이어폰이요? 네, 아주 괜찮죠. 어. 올해 주가가 150% 올랐습니다. 네. 어. 그래서 그 기업인데 아쉽게도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요 기업이. 제재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미국계 자금이 이 기업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가 이제 군사 안보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라 네네. 결탁되어 있다라는 이제 항목이 적용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개인이 사고 파는 거는 사실 상대적으로는 괜찮은데 문제는 왜냐하면 나의 이 개인의 국적은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펀드나 ETF를 통해서 이 종목을 담게 되면 이 펀드나 이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 국적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 중에 미국계 자금이거나 미국 국적의 분이 들어가 있으면 이분이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미국에. 그러니까 이러한 복잡한 이유들인데 어쨌든. 네네. 그래서 이 기업의 이제 기업의 오프라인 상점에 간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걸 사기 위해서 이 얘기를 막 나누는데 이게 중국 분들이 서비스업 마인드가 굉장히 이렇게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은데 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그건 그러니까 어떤 변화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에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네네. 혹시 너가 이 회사의 정직원이냐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맞다. 그래서 너의 서비스 마인드가 너무 좋아서 내가 감동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동종업계에서는 감원이 너무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자기네 회사만 감원이 없었대요. 코로나 기간에도 그렇고. 네. 네, 올해는 사실 다른 데는 감원보다는 감봉이 네네. 더 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사실 그냥 뭐 조장을 한 게 아니고 네네. 가서 이렇게 들은 얘기들이니까 실제로 상하이 같은 대도시도 일단 택시 같이 이동수단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네네. 돈을 쓰는 걸 꺼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쇼핑과 상점가도 굉장히 양극화돼서 최저가나 최고가. 제가 묵었던 호텔 근처에 샤넬, 에르메스 이런 거 네네. 있었는데 거기는 줄 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일반 정말 우리가 흔히 익숙한 뭐 유통상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런 마트들은 네.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다이소 같은 이런 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정말 산업단에서 고용을 많이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소비를 저는 아까 서비스 마인드가 좋아졌다길래 서비스 마인드 좋아진 게 무슨 의미지 하니까 주변에 다 잘리고 있는데 네. 살아남으려면 네. 얼마나 이게 그 고객들을 왕처럼 대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경쟁의 네네. 이 굴레가 더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분들이 어찌 보면은 저한테 실제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고용 시장의 어떤 압박이 소비를 누르는 이러한 형태가 꽤 형성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차트 보시면은 네네. 중국 소매 판매도 지표상으로도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이게 아, 기저 그러네요. 때문에 쭉 올라오다가 네네. 이제 기저효과가 스멀스멀 좀 없어지는 시즌에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빠르죠. 왜냐하면 중국이 5월까지는 지난해가 마이너스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5월 달에 사실 숫자가 좀 꺾인 걸 보면 생각보다 이 소비 경기가 우리 생각보다 안 좋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제 현지 상황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우리 생각보다 부담이 크구나. 그리고 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네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OECD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해서 네. 6개월 이후에 경기 상황이 어떨지를 여러 가지 지표를 합산해서 나오는 게 이제 OECD에서 발표가 되는데
중국이 유일하게 사실상 이 우상향 곡선을 좀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앞에 제가 말씀드린 안 거랑 좀 맞잖아요. 배척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트를 보면 이게 전월 대비로 보면은 이렇게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아, 전월 대비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6개월 이후의 경기도 지금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강력한 경기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발로 우리나라의 소비재들, 오늘도 화장품주 잠깐 반등이 좀 네, 나왔는데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 모멘텀이 지금은 훨씬 더 이 네. 강한 자극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좋게 봐서 이렇게 꾸준히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야기 넘어가기 앞서서 아까 되게 특이했던 신기한 그 초기술력의 그 이어폰 네. 이름이 뭐예요? 그게 마침 제가 차트가 있으니까 아, 보여드리면은 그래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보시면 되는데 네. 요게 그 기업의 주가입니다. 올해 이렇게 급등했어요. 아이플라이테크. 네, 아이플라이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어. 요게 이제 제가 다음에 요 그림은 실제 지점에 가서 제가 사기 전에 이거를 찍은 거예요. 사셨어요? 네, 샀습니다. 1,200위안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원화로 한 20만 원 정도?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이게 어플을 깔긴 깔아야 돼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어폰을 귀에 껴도 되고 네. 아니면은 이제 제가 미팅을 하는 도중에 이걸 끼고 있으면 상대방이 좀 불쾌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뚜껑만 열어놓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기능들이 다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가 된다 그랬죠? 일단 저 어플에 그 레코딩 기능을 누르게 되면 녹음이 돼요? 네, 녹음이 되고 네. 녹음이 되면서 이 어플이 처음에 이제 안내창이 떠요. 네. 언어를 어떤 언어로 인식하시겠습니까? 네. 근데 말을 하는 언어가 이제 한국어일 때는 한국어를 누르면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다른 언어들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좀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금융권 분들을 중국에서 많이 만나다 네네. 보니까 중국어 영어를 많이 섞어 쓰세요. 네. 근데 중국어 영어는 섞어서 하는 것도 얘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중영 혼합을 누르면 중국어 영어를 구분해서 얘가 여기에 미팅 노트를 자막처럼 쭉 적어줍니다. 실시간으로요? 네, 핸드폰에 동시 통역 되듯이 이렇게 쭉.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이런 제품이 있나요? 혹시 이런 제품이 있나요? 없고 어플 중에 일부 이런 거를 제공하는 게 있죠.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네. 뭐 제가 알기로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받아 적어 주는 기능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그건 어차피 트랜슬레이트니까 누르면 이렇게 그쵸. 네, 전환이 되는 건데 좀 그렇게 정교하진 않더라고요. 이 제품도요? 아니요. 이 제품은 꽤 정교하고요. 실제로 제가 이거를 테스트해서 보여드린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제가 이제 국내 한국에서 이용했던 것들은 그렇게까지 정교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얘는 또 언어를 10가지 정도 제공을 하고 네네. 또 중국이 이게 면적이 넓으니까 사투리가 엄청 심합니다. 그렇죠. 네. 저만 해도 저 상하이 사투리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그 방언 느낌입니다. 지금 하시는 언어가 그러면 어느 쪽 언어세요? 저는 이제 보통화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서울 말을 쓰는 거죠. 네네, 네. 저는 이제 베이징이나 이제 티엔진이라고 해서 그쪽의 부근에서 거기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벗어나도 사실 남방 쪽 그리고 이제 홍콩만 넘어가도 광동어를 쓰는데 광동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선택하면 다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익숙한 보통어로 이걸 이제 쭉 자막을 써주는 거고 네. 이거를 제가 또 번역 기능을 누르면 영어 이렇게 전환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기능이 이런 게 구현이 어떻게 보면 왜 우리나라에 없지 싶을 정도로 꽤 이렇게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음성 인식에서 있더라. 이런 걸 제가 실제 다녔을 때 느낀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또 좋은 거는 네. 음성 인식을 잘하니까 그 자율주행차 네. 자동차의 ADAS 기능에 음성 인식 콜라보로 얘네가 들어갑니다. 중국에서만요? 중국에서요. 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중국이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 범위 안에 있는 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꽤 이렇게 음성인식 기업들이랑 같이 결합하면서 이 밸류 체인들이 조금 탄탄하게 채워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사실 저도 이제 애플폰 쓰다 보니까 시리를 가끔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샤워하다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 비누 묻은 손으로 이게 하기가 좀 싫은 거예요. 물론 그 방수가 돼서 눌러도 상관은 없는데 싫은 거죠. 그쵸. 그래서 시리아 한 5번을 불러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음성 인식과 그 음성 인식을 번역까지 해주는 게
그렇게 괜찮다고요? 네. 그래서 저도 뭐지? 한국어는 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좀 한국에 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한국어는 오히려 영어보다도 더 정확하게 음성 인식을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서 훈련을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정말 놀랐고, 그리고 그 제가 출장 갔던 그 시즌에 중국에서 큰 네. 이 금융 포럼 같은 걸 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제가 아까 중국 여전히 이 고용이랑 상관없이 돈을 네. 쓸 수 있는 이제 고위층,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축적한 분들은 돈을 많이 쓰고 뭐 샤넬, 에르메스 네네. 줄 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온갖 럭셔리 브랜드의 CEO들이 그 축하 인사를 보냈더라고요. 출전을 그 행사에. 네네. 그래서 뭐 파리에서 뭐 이렇게 불어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기서 영어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실제로 그 축하 인사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서 자막을 띄우는 게 이 회사가 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플라이텍하고 이 번역이 중국어로 쫙 뜨더라고요. 이거 인공지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센터도 짓고 사실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가 꽤 많아서 그러니까 미국이 제재 리스트에 넣었겠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부분은 소비는 안 좋은데 네. 중국이 소비가 안 좋은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비가 안 좋은 건 또 부동산에 연결되는데 부동산은 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로 그쵸, 그쵸. 인구가 네. 줄어들고 뭐 힘들잖아요. 뭐 지방정부 부채물 문제도 네. 있었고요. 네. 근데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사람이 줄어들면요 뭘 해야 되냐면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이 양을 좀 늘릴 수 있는 고효율 생산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네네.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을 가지고 옛날에는 한 명이 1만 생산했다고 하면 한 명이 3에서 5 정도의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걸 해주면 네. 인구가 감소해도 타격이 덜하고 오히려 그 타격을 오프셋하고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쪽으로 중국이 정말 목숨을 걸고 네. 지금 혈안이 되어서 미국과 내가 등을 져서 열심히 해서 중국 제조 2025 이런 거 하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이유가 있고 근데 꽤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 있더라. 그리고 제가 이 그 직원분 너무 친절해가지고 네네. 정직원이냐 뭐 아니면 그냥 알바시냐 파트타임이냐. 물어봤더니 네네. 그랬더니 정직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최근에 이 기업이 사업자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안에 요 이어폰을 네. 국내에서 사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그 무선 이어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마우스도 있어요. 네. 그리고 키보드도 있고. 근데 비슷한 그 이 어플을 깔면 이 기능들을 다 구현할 수 있긴 합니다. 어차피 소프트웨어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거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혹시 지금 되시면 말씀하셨던 마우스가 꿀벌 무선 마우스라는 게 있네요. 네. 이거 맞아요? 요거 말고 조금 더 그냥 아. 우리가 평소에 익숙한 모양의 마우스가 있는데 그거는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이 버튼을 네네. 누르면 제가 말씀드린 요 기능들이 구현이 되는 겁니다. 아. 번역이 돼서 여기 앞에 보이는 거예요. 마우스가 그런 일을 해준다고요? 네. 근데 마우스보다는 이어폰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마우스는 사실 약간 안 맞긴 하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마우스를 사려고 하다가 네네. 이어폰도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고 어. 네 그리고 이제 이어폰을 구입하러 간 거죠. 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도 너무 신기한데 저는 자꾸 이렇게 뭔가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걸로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뭐 이제 뭐 반도체도 인공지능 반도체는 수출 못하니까 속도 절반으로 낮춘 거 수출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이게 된다는 게 그럼 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국도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 블링컨이 미국에 중국에 온 것도 네네. 제 생각으로는 일단 중국의 어떤 그 뭐랄까요. 화해 무드를 본격적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네네. 일방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차단해 버리면 중국이 정말
이 악물고 개발을 해서 미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기술력들을 확보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게 제 생각에 마이크론인 것 같아요. 마이크론을 역으로 중국이 네네.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 좀 불안감을 미국 입장에서는 유발한 게 아닌가 싶고, 두 번째로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린 이슈지만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팔고 있죠. 네네. 이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사항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아쉬운 게 있어서 중국에 갔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시장이 왜 긍정적으로 1도 반영을 안 했는가? 끝나고 나서 둘이 딴소리했죠. 그렇죠. 서로 상반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실질적으로 산업에 적용돼서 어디서 문턱이 또 낮아지고 협업하고 이런 게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시장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세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준비된 것들이 자동차 재고를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왜 준비해 주신 거죠? 자동차 재고는? 근데 요거는 네. 제가 차트 시계를 조금 잘못 그려가지고 네. 차트를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제가 구두로만 말씀드리면 일단 전반적인 중국의 재고가 코로나 기간 당연히 좀 줄었죠. 네네. 코로나 기간 수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 재고를 늘린 시점이 언젠지가 중요한데 네. 재고를 늘린 시점이 딱 리오프닝 한다고 했던 그 시즌쯤입니다. 네. 쯤이에요. 지금 자동차 얘기예요? 네,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 재고를 늘렸던 시점이.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기대감이 앞서 나갔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때 리오프닝 한다고 중국이 지난해 10월까지 해서 올해 1월까지 반짝 주식이 좋았어요. 네네. 이때도 이제 재고를 확보하는 중간의 대리상들도 네네.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재고를 좀 확보해 볼까 네. 하고 확보를 하고, 사실 지금까지 추세는 좀 늘리고 있기는 했는데 네. 문제는 경기가 앞으로 안 좋아 보이니까 이 선반영한 것들을 해소하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현지에서도 재고를 여기서 더 쌓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경기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감이 온 게 올해 춘절부터였어요. 네네. 그래서 한 2, 3월 때쯤 재고를 늘렸으면 네네. 그래도 그 이후에 하반기 혹은 내년에 수요를 바라보고 재고를 좀 축적해서 지금 늘어나는 재고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중국의 주가나 그때 대부분 상품 선물이나 유가도 좀 그때는 좀 올랐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미리 반영해서 확보해 놓은 재고가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요거는 좀 제가 데이터를 찾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EUV 장비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ASML 장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아까 우리 아이플라이텍 이런 기업도 받고, 결국은 이제 뭔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은 활용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이게 활용이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계속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업들을 미국 제재 리스트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직접 뭔가 투자를 대대적으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기는 한데요. 중국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어떤 거냐면 미국이 이렇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어떻게든 쥐어짜서 굉장히 많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기업들이 어닝에는 보조금은 어쨌든 이익으로 반영이 그렇죠. 되니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볼 이슈는 아니다. 뭐 장기 그림은 일단 모르겠고 일단 보조금을 받아서 굉장히 투입을 많이 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떤 개선 사항, 발전 사항들이 나오면 시장이 크게 반응할 수 있다. 현지에서는. 그냥 중국은 주식이 중국 내부 자금 80%가 움직이니까요.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실제로 중국이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정부 단으로 보조금 그 펀드 같은 거를 만들었어요. 1기가 원화 기준으로 한 25조 원이 네. 이미 투입이 됐고, 그리고 2기도 투입이 됐습니다. 2기는 35조 원.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60조 정도가 투입이 된 거고, 그리고 요거 이상의 규모가 원래는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올해 하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이 제가 재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말 선택과 집중으로 내가 꼭 해야 되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에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이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육성 자금 투입이 더 시계가 앞당겨질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사용량은 많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용량을 특히 중국의 수출량이 줄어들어서 지금 이렇게 힘들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전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또 복잡해지는 게 일본이 일단 미국 제재에 동참하겠다라고 해서 네. 이 노광 장비 같은 거 공급 안 하겠다고 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와 이제 그 저희 회사 안에 반도체 보시는 분들의 의견 중에 일부가 뭐였냐면 네덜란드의 ASML이 바보가 아니면 네네. 지금 일본이 공급하는 거 줄이는 거를 네덜란드 ASML이 가져오면 너무나 좋죠. 마켓 쉐어를 공격적으로 그쵸. 늘릴 수 있는 기회니까. 근데 ASML마저 지금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물론 이건 블룸버그 보도긴 하고 공식으로 ASML이 어떤 성명을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좀 공신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도 미국의 지금 동맹국 중에 최앞단에 서 있는데 네네. 이것들을 반하고 공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들은 있기는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회는 왔는데 그렇죠. 돈이 지금 일단 60조가 들어왔고 네, 더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기회는 왔는데 그러네요. 최소 뭐 40조 이상 뭐 이런 네. 이야기들이 돌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보수적으로 올해 재정 정책을 펼친 거다. 물론 돈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네네. 일단 정말 필요한 곳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더 절실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뤄봤을 때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실제로 중국의 그 화웨이에 네네. OS를 개발해주는 업체가 있어요. 네. 상장사인데 차이나 소프트웨어라고 네. 여기도 IR을 제가 가서 미팅을 했었는데요. 이야기하는 게 7월 달에 화웨이가 이제 신제품 스마트폰을 내놓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한국 사람이니까 네. 조금 민감할 것 같아서 네.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못 했어요. 네네. 그냥 가만히 들었는데 네. 다른 중국 펀드 매니저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반도체 공급이 될 것 같은가.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고 네. 이건 내가 알아도 말을 못 해주고 아,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게 맞다. 그렇지만 화웨이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조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정말 그 기린 칩이 네네. 화웨이 스마트폰에 이 구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원활하게 이건 봐야겠지만 일단은 중국 안에서는 어떻게든 보조금을 대량 투입해서라도 뭔가의 진전을 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다. 요 정도로 지금 결론을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가셔서 이제 현장을 보시고 우리는 사실 부동산이 그러면 좀 풀리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집값이 최대 화두예요. 그러니까 준공, 입주 이게 최대 화두예요. 어때요? 그렇죠. 그거 빼놓고 사실 소비 경기는 얘기할 수가 네네. 없죠. 그래서 소비의 전반적인 어떤 톤을 짚어주는 이제 기조연설 같은 것도 그 포럼에 있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없이 소비 경기는 힘들다는 얘기를 너도 나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미국 제재 얘기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안 해요? 네. 반도체 관련된 세션도 있었는데 네. 아무도 한 2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어떻기 때문에 어떤 대응 방안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그 누구도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런 거 정말 놀랐습니다.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핵심 이슈인데.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단 1번, 이 정부가 신경을 쓰고 있고 민감한 사안이니까 여기서 민감한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2번, 이러면 과연 이 대응 방안이 제대로 나올까? 뭐 중국의 국무원에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네네. 거기서는 뭐 열린 토론회 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산업단에서 막 적극적으로 대응 방안이 나오고 이런 시너지가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내용에 하나 있긴 한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네. 마침 중국이 그 간첩법을 네. 최근에 개정했어요. 네. 그래서 7월 1일부터 실행되거든요. 반간첩법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또 중국을 가는데 네.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외국인도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비판하는 기사나 이 기사를 재가공하거나 배포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여러 가지에 제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미중 갈등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없지만 대만 관련되어 있는 선거가 또 얼마 안 남았기 네네. 때문에
대만이 또 지금 대중 강경파, 네네. 그러니까 친중파가 아닌 쪽이 득세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이 친중파를 대만에 있는 이제 국민당을 막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막 언론 보도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이런 그 국제 관계에서의 민감도나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자꾸 걱정만 말씀드리는데 그러네. 한 가지 우려는 이런 반간첩법이 실행되면 네. 과연 외국인들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려고 할까 더 탈출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민간 특사는 엄청 갔는데 그렇죠. 뭐 사실 그 테슬라 뭐 네. 일론 머스크 너무나 자주 가고 그다음 뭐 직원들이랑 되게 화기애애한 모습도 보이고 엔비디아 가고 뭐 다 갔는데요. 스타벅스도 가고. 빌 게이츠도 가고 네. 빌 게이츠는 뭐 시진핑 주석도 직접 만났으니까요. 직접 만나고. 기부금도 내고 했는데 네.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들이 인도에도 다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다 양쪽 발을 담그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단계식으로 탈출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점진적으로 중국은 줄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상호 간의 관계가 너무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큰 방향성은 중국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씩 줄이려고 하는 건 맞는 것 같다. 디리스킹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러한 반간접법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좀 우려스럽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비도 지금 당장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부동산도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유일하게는 그나마 이런 기술력들을 기술력, 좀 똘똘하게 들고 네네. 있는 기업들 이런 쪽을 좀 볼 수 있는 방향이 그래도 그나마 유지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아이플라이텍 되게 신기한 기업이네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저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아휴, 이거 사러 가실 줄 알았으면 저도 좀 미리 의뢰를 드리는 건데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 알겠습니다. 참 뭐 실제 갔다 오신 그 느낌이 그러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뭐 그걸 받아들여야죠. 자, 박수현 팀장님과 함께 실제 이게 중국에서 느끼셨던 모든 이야기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